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고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부터 박상혁 TV에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박상혁의 인사이트.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이슈들을 하나씩 속속들이 파헤쳐서 소개해드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저희 2020년 의정보고서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의정보고회를 갖지 못해서 영상으로나마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1년 올해 김포시에는 국비가 4,412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계양 강화 고속도로의 설계 예산과 25년 완공될 김포 파주 고속도로에 1,27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통팔달 김포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예산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운양동의 운양도서관 건립사업, 공성천 정비사업, 우리 김포의 특히 5개읍면에서 많이 수건사항 중에 하나가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에 김포시가 본 예산 외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 대권면에 대명항이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딱 한 곳이 선정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김포시에 있는 대명항입니다. 3년 동안 약 99억 원을 투입해 대명항을 문화, 관광, 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제 획기적으로 대명항을 개선하면 우리 김포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저도 기대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점도 김포시와 함께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촌읍 누살리에 학교 급식 물류센터를 건립하는데 25억 원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조금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었던 통지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26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소개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다 보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하자니까 숨도 차는데요. 2021년도에도 좋은 소식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김포시의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내고 해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원팀 정신으로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한 해 동안의 정책, 입법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첫 해였던 작년에는 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보좌진들과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류 현장, 면세 산업 시찰, 크린넷 현장 방문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크린넷 같은 경우는 우리 김포시에서 문제가 된 그런 곳입니다.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도 건설이 되었는데 김포시와 똑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개선할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국회 본연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러 가지 법안을 내었고 그 중에서 5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법안으로
2021년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 때부터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통학안전법입니다. 이 법은 현재 관련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우리 접경지역 김포의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삐라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다른 의원님이 발의한 남북관계 특별법에 그 정신이 반영되어서 통과되었다라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김포 지역의 난개발을 정비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 포럼의 대표의원을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활동했던 예산 확보 내역과 법안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김포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도 역시 광역교통망 문제의 해결입니다. 먼저 GTX-D라고 불리는 서부 지역의 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는 2월 사이에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국가철도망 계획은 지금 현재는 5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재명 지사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일산대교의 통행료의 재구조화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우리 경기도의 여러 정책 관련자들과 미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의 필요성들을 말씀드렸고요. 경기도의 정책 책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건의해서 이 문제도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김포 골드라인의 안전 문제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시민안전점검단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여러 차례 글도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 두량으로 인해서 생길 포화 상태의 문제는 명확관화한 문제였고요. 골드라인이 연기되었을 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문제인 차륜의 마모 문제, 이것도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증설하려고 해도 결국 차량을 주문하고 생산하는 데까지는 상당 시간 2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도 그때 이미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개회 예정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 골드라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첫 번째로 안전성의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조속히 광역교통망을 김포시에 확충해야만 지금의 교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TX-D 문제와 더불어서 이 광역교통 문제의 확충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드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점을 국토부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상혁의 인사이트 2탄을 곧 준비하겠습니다. 그때는 공청회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새로운 내용들도 보고드릴 것이 많을 것입니다. GTX-D가 얼마나 진행되어 왔고 그동안 어떤 준비들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더 소상하게 속속들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상혁의 인사이트 기대해 주십시오.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으로 승부하고 입법을 통해서 시민들과 우리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입법 활동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탄에서는 2탄? 이렇게 해야 되나?